그리고 달러가 그 다음으로 강세를 보였고, 주식시장은 개장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보면 마이너스 8.4%, 그리고 비트코인은 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금은 엔화의 선호가 가장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2007년 12월 3일에 미일 금리차가 4%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엔달러 환율이 갑자기 엔화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 엔화의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 당시에 한 50% 정도 하락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월 19일이 아마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리스크를 가중시키냐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완화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많은 자산들의 가격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산은 정말 강세를 보였고 어떤 자산은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긴장감을 높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어떤 자산이 약세를 보이는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정확하게 보면은 12월 3일 28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1시 1분에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로 돌아섰는데요. 그때 먼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었을까 보니까, 물론 이때는 저녁이라서 국내 주식시장은 개장을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ETF를 보면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직전에 57.41달러였는데 이게 직후에 52.61달러로 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만약에 오후 시간대 장이 열려있을 때 진행되었다면 큰 시장 충격파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외환시장인데, 외환시장을 볼 원달러를 비교한다거나 N달러를 비교를 하잖아요. 엔화의 경우에는 엔화당 9.37원에서 9.66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 3.1%가 짧은 시간에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1달러당 1,402원에서 이게 1,439원으로 2.6%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달러보다 엔화가 더 가파른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이 엔화에 더 많이 베팅을 했다, 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을 대체할 것이다, 정말 매력있는 자산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역시 위기가 오자마자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TC당 1억 3천만원 정도에서 이게 8,800만원까지 엄청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락폭이 마이너스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이 당시에 무슨 일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냐면,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장애가 발생을 한다거나 접속이 안 된다거나 매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추가로 발생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안 심리를 높였다,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은 엔화가 가장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달러가 그 다음으로 강세를 보였고, 주식시장은 개장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보면 마이너스 8.4%, 그리고 비트코인은 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금은 엔화의 선호가 가장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라는 거고, 하락폭이 가장 컸던 거는 비트코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엔화의 강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위기 상황 속에서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07, 8년도 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끝내면서 5.25% 금리에서 0.25%로 인하하는 순간에 미일 금리 차가 가파르게 좁혀지면서 엔키리 청산이 가파르게 나타났고 금융시장에 불안을 가중을 시켰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5.8%, 일본의 3배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달러가 강세, 그리고 엔화가 초강세의 모습을 보였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질 때 일본은 금리 인상, 미국은 금리 인하, 결국은 그동안 나가있던,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제로 금리 때 나가있던 엔키리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엔화의 엄청난 강세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시장에 충격파가 왔을 때, 특히 지금과 같이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는 시기에는 엔화의 선호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나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 2007년도 당시보다 거의 4분의 1 정도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과거 대비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추월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계엄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 사의를 표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컨트롤 타워에서 빠지게 되고 그런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컨트롤 타워가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국무총리께서 권한 대행을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다양한 불안정한 리스크 부분들이 잠재적인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계 이제 금융기관에서 내보낸 글을 보면은 한국의 이제 그 비상계엄 선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하지만 현재로는 불확실하다. 어쨌든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등급 전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탄핵 이후 때는 2006, 7년 이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소비자와 기업의 센티멘트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신용등급과 관련돼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전날 밤 계엄령이 잠시 선포된 것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령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국가 경제가 근본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한국의 현재 등급을 변경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슈가 신용등급을 낮출 이슈는 일단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외환 보유고가 크게 감소를 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둔화가 되거나 또는 기업들, 대기업들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촉발됐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 탄핵 당시에 이제 소비 심리가 이런 게 둔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2016년도 10월부터 실제로 소비 심리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어쨌든 점검을 해봤고 실제 당시 탄핵 당시에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소비 심리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6일이나 7일에 표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탄핵의 타임라인이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년도 12월 3일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과반수로 발의를 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서 2016년 12월 9일에 이게 찬성이 되었고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고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을 했죠. 결국은 탄핵에 대한 발의가 있었던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이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탄핵에 대한 결과는 이로부터 한 3달 정도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판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현재 경제 상황이 한 달, 두 달만 앞을 보더라도 상당히 변동이 큰 그런 시장이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임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이렇게 커져 있다라는 것은 그게 또 다른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엔화
엔화 강세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가 저는 상당히 너무 좋아져서 이게 저는 좀 불안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업률도 과거 대비 정말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수십 년 동안 평균 급여가 계속 비슷했는데 이게 20년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는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돈도 늘어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물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봤을 때 이때는 디플레이션 구간으로 20년을 있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의 물가율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최근 엔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도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수출과 내수 소비가 같이 잡혀 있는 이런 막강한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2월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점심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금리 결정일이 다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12월 1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 4시 정도에 미국이 또 금리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12월 19일이 아마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만약에 추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일본이 만약에 이때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미일 금리 차가 한 번에 0.5% 또는 그 이상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미일 금리 차가 거의 4%대로 좁혀지게 되고, 과거 2007, 8년도 때 4%대의 미일 금리 차가 되는 순간부터 엔화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전에 엔키리 청산이 그때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 12월 3일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4%가 되는 이 시점,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한 상태에서 동결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2007년 12월 3일에 미일 금리 차가 4%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엔달러 환율이 갑자기 엔화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 엔화의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 당시에 한 50% 정도 하락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월 19일이 아마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리스크를 가중시키냐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완화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죠. 정치적인 불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을 이제 이슈화해서 보고 있고, 이런 정치적인 불안이나 외국인 이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외환보 요구의 추가 감소 가능성이 또 다른 변수 그리고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2007, 8년도 과거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도 높았지만 어쨌든 미일 금리차 좁혀지고 엔화 강세,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한 50% 약세가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원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 요구를 24% 놨습니다. 이 짧은 기간 만에 한 7, 8개월 만에 이 정도를 쓴 거예요. 2008년도 3월에 2640억 달러에서 2008년 11월에 2000억 달러로 거의 100조 원 이상 증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율이 엄청나게 밀리니까 주식시장도 코스피도 이렇게 50%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외환보 요구를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2007년도 당시에 아까 얼마 있었죠? 2600억 달러 있었는데 이 2600억 달러가 2000억 달러로 25% 정도 증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1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율 방어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외환보 요구가 많다고 해서 우리 통화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주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여기에서 입증이 됐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외환 보유고 양이 2007년도 대비 크게 늘었느냐, 그걸 보면은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어요. 왜냐면 2007년도에 26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 420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2007년도에 외환 보유고를 25%나 썼음에도 원화의 가치가 50% 가까이 약세가 됐기 때문에 엔화나 달러 대비 그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리스크를 촉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12월 19일 날 미국이랑 일본의 금리 결정에 대한 게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2007년도 당시에 보면은 이 주황색이 지금 장단기 외채의 합계거든요. 외국에서 빌린 돈이니까 외화통화잖아요. 그 당시보다 지금 장단기 외채가 외환보유고 대비 훨씬 커진 그런 상태예요. 장단기 외채가 2023년도에 6,600억 달러인데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거든요. 외환보유고의 57%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장단기 외채가. 단기 외채만 보더라도 외환 보유고의 32%나 될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화의 가치가 가파르게 약세가 되면은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외환 보유고는 이미 21년도부터 환율 방어를 위해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아마 외환 보유고를 분명히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그 금액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때 만약에 외환 보유고를 더 추가적으로 많이 썼다면 장단기 외채 대비 외환 보유고가 더 크게 줄어드는 거고, 오히려 외환 보유고와 단기 외채 규모 범위를 좁혀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존재할 것 같다. 외환 보유고가 크게 줄어들고 환율의 변동이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되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2월 19일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시장의 변동이 크고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인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인 시점에 어떤 이슈가 어떻게 이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세안 패스의 멤버십에도 한번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면 덕분에 좋은 가격에 엔화를 매수했다라거나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코멘트들을 달아주시고, 지나고 나서 보는 것보다 미리 이렇게 리마인딩 해주는 게 좋았다, 이런 코멘트들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올해 말에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전자책을 출판 예정입니다.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리뷰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내보냈으며 그 공약이 실제로 실행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뭐 예산이나 인구구조, 통화, 그리고 에너지의 수급 등을 분석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전자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279분이 사전 예약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